자, 장문 6번.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그래도 좀 장문스러워, 얘들아. 그지? 자, 선생님이랑 같이 114페이지 가겠습니다, 얘들아. 자, 교지 편집부원의 메시지입니다. 동그라미 선배님, 네모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시죠? 경영학과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 학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분홍색, 경영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노란색, 학과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초록색, 어떤 수업을 듣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나이스하다, 안내가. 그치? 자, 그러면 졸업생 선배의 글 가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경우가 뭐가 좋냐면 보통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색깔도 선생님이 조금 일치하지, 그치? 아니네요. 자, 1문단부터 읽어볼게요. 섞여 있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의 세모회 졸업생 김동람입니다. 저는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학은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정의와 함께 우리 지금 기업 부분, 분홍색이 시작되고 있죠. 19세기 후반부터 대규모 공장과 조직이 등장하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영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회적 배경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저는 경영학이 자원과 사람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현실과 맞닿아서 너무 매력을 느꼈습니다. 사실 여기는 분홍색을 칠까 말까 선생님 좀 망설이기는 했어요, 얘들아. 근데 쳤어요, 얘들아. 뭔가 없어 보였어. 자, 어쨌든 정말로 분홍색은 제 앞에서 그 첫 줄 경영학은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 파트였습니다. 자, 3문단 갈게요.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의 A축구단. 얘들아,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 국내에도 팬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축구단이니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례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명성과는 달리 2000년대 초반에는요, 빚이 엄청 허덕이고 있었대, 빚에. 이때 취임한 회장은 도심에 있는 구장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재정 안정에만 쓰지 않고 당대 최고의 스타 선수 여럿을 한 번에 데려오는 데 과감히 투자합니다. 전대미문의 최고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한 그 구단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충성도 높은 팬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아서 구입의 수입은 1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조,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됐는지 대조의 방식을 쓰고 있죠. A 구단의 성공은 전략적 자원 배분, 구단의 변화를 요약하는 개념어, 핵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왜 보여주는 거야? 잘 알려진 사례를 우리한테 제시함으로써 경영학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사례 제시를 통해 우리한테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경쟁 환경을 떠나서 분석해서 자원 활용의 방향성을 확실히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는 라지 A 파트였네요. 자, 라지 A 지금 바로 해봅시다, 얘들아. 2번으로 갈게요. 표현 전략.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변화를 부각해야 돼서 그렇지 옛날에 빚이 허덕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엄청 유명한 거 알지? 자, 그 다음에 2번.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상을 사례로 드는 거 맞고요. 자, 3번.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드러낼 수 있는 핵심 개념어. 개념어 뭐였어요? 전략적 자원 배분. 네모박 쳐놨습니다. 주요 대상은 뭐예요? A구단. A구단과 견줄만한 또 다른 대상 이상은 비교하는 거 없었어요. 얘들 A구단 얘기만 했습니다. 자, 5번. 문제 상황의 심각성과 해결책의 효과를 수치. 얘들아 문제 상황의 해결의 심각성. 뭐였어? 2000년대 초반에는 2천억 원이 넘는 빚. 이거 심각성이지, 그치? 근데 해결책의 효과는 뭐였어요, 얘들아? 5년이 지나지 않아 수입의 10배가 늘어났어요. 수치를 제시한 거 맞네요, 얘들아.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문단으로 갈게요. 경영학에서는 시장이라는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내부 자원을 점검하면서 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내가 초록색 칠까 말까 좀 망설였거든, 얘들아. 그래도 어떤 걸 공부하는 건지 살짝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쳐놨어요. 원래 초록색은 5문단이 더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일은 혼자가 아니라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기업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과정에는 마케팅, 자본관리, 인력 조직 등 전담하는 여러 부서가 함께 일을 하고 그래서 경영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조별 과제가 많고 학생들 간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자, 우리 괄호 열어줄까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조별 과제를 거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타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희열에다가 밑줄.
처음에는 조별과제가 있는 수업은 피하고 싶었던 저인데 성격이 조금 바뀌고에다가 밑줄 있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닫아주세요. 자, 이 학과를 선택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나는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과의 분위기와 자기의 변화까지 같이 제시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해됐나요? 초록색은 사실 칠까 말까 좀 많이 망설였어요. 자, 5문단 가겠습니다. 경영학의 세부 분야는 5개로 나누어지는데 봐봐. 여기서부터가 사실 어떤 수업을 듣는지가 맞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이 초록색은 뭐 그냥 느낌이다 라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학의 세부 분야는 대개 5가지로 나누는데 경영학의 연구 대상인 기업에서 어떤 부서가 있는지 떠올려보면 쉽게 잠깐만 있어봐. 경영학의 세부 분야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경영학의 연구 대상인 기업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원래는 우리한테 지금부터 설명하고 싶은 거는요, 경영학의 세부 분야야. 근데 이 경영학의 세부 분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얘들아. 왜? 경영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의 부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회색 가겠습니다. 기업은 대개 인력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부서, 생산 과정을 관리하는 부서, 자본을 관리하는 부서, 금전의 출납을 관리하는 부서, 생산품을 판매하는 부서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처럼 초록색 경영학과의 세부 과목도 인사, 생산, 재무, 회계, 마케팅과 연결이 됩니다. 회사 생각하면 경영학에서 뭐 배우는지 이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파트였죠? 초록색을 얘기하기 위해서 회색을 갖고 왔다라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1학년 때 경영학에서 경영학 원론 그리고 경제학 원론 등의 경제 전반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얘들아 1학년에다가 밑줄 2학년에다가 밑줄 학년별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네요. 5분야 가운데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지 B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경영학과는 이론적인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여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과라는 점에서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진학한 이후에는 말주변이 없고 낯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조별 과제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지만 경영학과에 오지 않았더라면 평생 제 생각을 말로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성격 변했다고 얘기했었죠? 지금은 나중에 어떤 분야로 진출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진학하지 않았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학과의 각 하위 분야가 요구되는 능력은 그 차이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각 분야를 직접 해보고 적성에 맞는 거를 고르면 되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이 글이 경영학과로 진학하기를 바라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 라지 P 바로 갑시다, 얘들아. 3번. 자, 교직 편집부원의 메시지. 선배님 삐리리리 하여 학과의 소개글로서 흡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도록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좀 추가해 주세요. 얘들아 뭐예요? 주황색 몸소 느낀 점. 몸소 느낀 점 뭐예요? 3가지. 동그라미 1, 2, 3 정리해놨습니다. 얘들아 주황 색깔.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학과 선택 기준을 고려. 이거 맞지? 학과 선택 기준. 아니 너희가 좀 이거 안 돼도 괜찮아. 나중에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앞서 제시된 학과의 특성을 강조하느라 그걸 쓴 건 아니고요. 자, 2번 앞서 제시된 학과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일화가 전혀 없어요. 얘들아 일화. 자, 그 다음에 4번 앞서 드러낸 학과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도 안 나왔으니 해결책이 나올 리가 없죠, 얘들아? 아니 그리고 진로하는 학생들에게 이거 경영학과 얘기하는데 문제 상황. 자, 5번 앞서 드러낸 학과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고 답변.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서비스 문제였다, 그쵸? 1번만 헷갈리지 나머지는 다 쉬운 선지들이었네요. 자,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경영학의 연구 대상을 제시했다. 기업이라고 했죠. 사회적 배경 뭐였어요? 19세기에 대규모 공장 들어섰다고 사회적 배경 얘기했습니다. 자, 2번 경영학의 정의 제시. 정의가 아까 전에 뭐였지? 이 문단의 첫 번째 줄.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라고 정의 제시한 거 맞고요. 전공 수업 방식의 특징은 근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업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 뭐야? 팀이 함께 한다. 학과의 분위기 뭐예요? 조별 과제가 많다. 교류가 활발하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학과 과제의 특성을 설명할 자신의 성격 바뀌었으면 희열을 느끼려면 나는 이제 말을 하게 됐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일반적인 조직 구성과 관련된 학과의 교과목을 제시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좀 까다롭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장문 두 번째. 6번에 두 번째 갑시다. 교지 편집번의 요청. 안녕하세요. 편집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시, 사, 현, 환, 현, 안. 요즘 이제 아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주제로 해서 교지에 실린 비평문을 하나 써주세요.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얘들아. 자, 들어가 봅시다. 1문답. 24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얘들아, 시사 현안으로 괜찮네, 나경아. 맞지? 국가 데이터 자료. 얘들아, 국가 데이터처에다가 밑줄 공신력 있는 기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전체 노동시장에서도 고령 취업자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해야 할 일이 뭐야?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콩구멍 내줬는데 이제 1문단 읽었어. 뭐 해야 돼? 얘들아 6번 문제 가야 돼. 이거 내가 해주라 그랬지. 자료 활용의 적절성 나오면 요 선지는 무조건 1문단부터 쭉쭉쭉쭉 나온다 그랬지? 이거 바로 가야 돼, 얘들아. 1번 가다시1을 활용한다. 가다시1 봐봐, 얘들아. 가다시1 제목. 얘들아, 이거 내가 말했어. 그래프 나오면요. 그 그래프의 제목 일단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값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 수인데 해녕 늘어나고 있는 거 맞네? 가의 내용과 1문단의 내용과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네요, 얘들아. 1번 선지 통과. 됐나요, 얘들아? 자, 그러면 1문단으로 할 수 있는 거 나머지 선지 없네요, 얘들아. 혹시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살펴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2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청년의 취업난이 화두인, 자, 여기 분홍색은요, 좀 고령층의 취업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시선? 이거에다가 선생님 좀 분홍색깔 칠해놨어요, 얘들아. 노란색이 근데 더 많지. 노란색이 뭐냐면, 하지만 이건 사회의 추세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방안을 더 모색해야 한다. 라고 일관된 관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노란색이 더 많은 겁니다, 얘들아. 알겠죠? 자, 그러면 분홍색 읽겠습니다. 2문단. 청년층의 취업난이 화두인 요즘에 고령자의 재취업, 노동시장의 잔류가 청년층의 취업난을 심화한다는, 그치? 청년도 취업을 못하는데, 아니, 왜 그렇게 여기에 끼어드세요? 이런 시선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짧은 시간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단순 노무직에서는요, 세대 간의 일자리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숙련도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 전문 직종에서는 오히려 고령 인력이 인력의 공백을 메우고 저숙련 청년층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2문단 가자. 2문단 필요한 거 우리 3번 선지입니다. 나를 활용할 거래. 나 읽어볼게요. 10여 년 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A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법 개정을 해서 고령 노동자의 참여를 장려했다. 그 결과 이 기업은 여러 분야에서 숙련된 노동자의 노동이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뭐야? 긍정적 인식이에요. 법 개정을 통해서. 자, 그러면 3번 읽어볼게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여러 분야 맞죠? 아까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고령 취업자가 증가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 문단에 A국의 사례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집어넣어도 어울리겠지. 청년들과 부딪힌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제 실제 A국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럼 3문단 가겠습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다가올 미래의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전략수단. 맞지? 청년층이랑 일자리 두고 싸운다고 뭐라고 하지 마. 지금 우리 인구 없어. 앞으로 우리나라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게 오히려 더 폭이 커질 예정이래요. 이는 성장률의 둔화, 복지 부담의 증가, 국가 경쟁력 약화. 자, 여기 필기 하나 읽고 갈게요.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나열해놨다라는 거.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됩니다. 뒤에 얘기를 해줄 거야.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령 취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고령층이 청년층과 원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나경아 정책을 설계해 나간다면 취업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충격을 오히려 적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 인구가 감소해?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구도 감소하는데 거기에 고령층이 많아져? 고령층이 거기 생산을 같이 해준다면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완충제라는 거 비유적인 표현 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문단 가겠습니다. 3문단 6번에 우리 2번 해야 되겠네요. 6번에 2번 쫓아옵니다. 가-2 생산 인구, 얘들아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의 수가 매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예상은 더 줄어들고 있는 거네. 매년은 아니었네요. 해가 갈수록. 자, 그러면 요거 얘들아 지금 3문단에 일단 어울리는 거 맞겠지, 그치? 자, 생산 인구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거 3문단에 추가하는 거 나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얘들아 넘기면 안 돼. 3문단 하나 더 있어. 5번. 가-2는 일단 무조건 통과. 다도 읽어야 되겠네. 노인 인구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서 진료비와 약품비 부담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의료비는 증가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나쁜 얘기하고 있네. 노인의 건강 수면을 영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자 여기 조심해야 돼. 5번 생산 인구 수는 감소할 예정인 반면에 고령자의 의료비는 증가세이므로 복지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으로 3문단의 내용을 추가한다. 요거 괜찮지? 왜? 아까 전에 내가 복지 부담 체크해놨거든. 이해됐나요? 3문단에 어울리는 내용이긴 맞아요. 하지만 일관성 부분에서 좀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 갑자기 나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 나쁜 얘기 어디서 쳐주냐면 4문단에서 주황색으로 다 쳐줄 거야, 얘들아. 자,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대학의 의과대학의 내모 교수는 경제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고령자와 그렇지 않은 고령자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고령자 개인 차원의 효용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냥 혼자 건강하다가 좋은 게 아니야. 그것만 좋은 게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의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저변을 만들어준다면 장기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줄여서 복지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아까 그 다 인터뷰는요 4문단에도 어울리겠네, 그치? 이렇게 우리가 미리 자료를 치고 오니까 4문단에도 어울리겠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안타깝게도 근데 4문단이 선지가 없네요. 자, 5번 가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사실 4문단도 어울리죠. 자, 5문단 갈게요. 고령 취업자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탈취하는 사회 문제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싫다 하지 말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올바른 방향으로. 의지와 경력을 갖춘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에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돼. 적재적소에 배치에다가 밑줄 한번 칠게요. 이는 고령층과 젊은 세대 간의 상호 교류, 학습의 확산으로 이어져서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령 취업자의 증가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 일관성은 있었네요, 얘들아. 자, 그럼 마지막 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갈게요. 기억-1. 뭐야?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야.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는 거 시대의 흐름이다. 이거 기억-1, 가-1 어울립니다. 나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모으자. 뭐야? 법 개정 같은 거 해서 우리 싫다 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자 라는 거 괜찮겠네요. 근데 읽어볼게요. 야, 그치? 읽어볼게. 세대 간의 일자리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고령자의 취업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란, 자, 봐봐. 이게 되게 위험한 선지였던 게 고령자의 취업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5문단에 나왔어. 내가 밑줄 쳐준 부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라는 거야, 고령자를. 이거는 5문단에 나온 내용이거든? 근데 얘들아, 가-1에 고령 노동자의 취업 형태를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가-1에 드러나? 안 드러나지?
그 다음에 나에 드러나? 나에는 나에는 그나마도 조금 우겨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치? 하지만 가다시1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요 정도 하시면 6번 문제 마무리됐고요. 6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서 우리가 글 다 읽었기 때문에 나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갈게요. 다음을 고려해서 작성한 초고의 제목. 고령 인구 증가라는 현안을 두고 써주신 거 잘 읽었습니다. 화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필자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제목도 지어주세요. 자, 고령자의 건강보험. 뭐 갑자기 보험 얘기야? 이런 거 아니죠? 우리는 그 고령자의 취업,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퇴장이 아닌 재구성. 그렇지. 배제하지 말고 지혜를 모으자라고 얘기했었죠? 자, 2번이 정답이고요. 고령자의 취업, 삶의 질을 위한 것인가, 생존을 위한 것인가? 되게 그럴듯했지만 아니었죠. 자, 고령자의 신체 활동, 원만한 경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아니, 건강해지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었고. 자, 취업률 증가, 청장년층의 협조, 그들이 도와야 한다. 이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초고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초고 중 반영되지 않은 것. 대조의 구조를 사용해서 고령 취업자 증가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드러내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오문단 써놨죠 얘들아. 오문단이 뭐예요? 분홍색과 노란색 같이 있습니다. 이거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다라는 부분이 드러났었죠. 이거 오문단이에요. 2번 비유적인 표현은 뭐야? 완충제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완충제. 요즘에 생산 가능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근데 고령층이 거거 보태줄 수 있어. 완충제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3번 공신력 있는 구간 국가데이터처. 자, 청장년층의 취업난이 문제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게 아니라 고령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거였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디테일. 자, 그 다음에 4번 전문가 집단의 연구 결과를 언급해서 고령 취업자의 증가로 몰고 올 사회적 효용을 제시해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요거 그치 우리 4문단의 주황색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 신체 활동이 건강해지면 우리 보험, 복지 이런 것도 부담이 줄어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나열해서 이거 아까 전에 필기해드린 부분입니다 얘들아. 우리나라는 점차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할 거고 성장률 둔화할 거고 복지 부담 증가할 거고 국가 경쟁력 약화될 거야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래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파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요 정도 하시면 우리 오늘 4번과 6번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혜원이 끊어주시면 되고요.